우리가 흔히 자존감이 낮아서 대화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대화를 못해요. 제 경험도 그랬어요. 저 잘하는 거 하나 없고요. 전 제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위 그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질문은 안녕하세요. 지식인 초대석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고급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인간들의 아주 순도 높은 고급 대화법을 연구하시는 리플러스 인간 연구소의 박재현 소장이 어서 오십쇼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화를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관련된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질문하는 것들이 자존감에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자면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제3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그든 자존감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키워지게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난 한 18년 좀 넘게 사람들하고 대화 훈련에 오거나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자존감은 태양 같은 거였어요. 사라졌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태양은 사실 늘 있죠. 거기에 자존감은 태양같이 우리 가슴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여러 상실의 사건을 경험하죠.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헌신을 다했던 일자리에서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도 하고 개인들이 경험하는 상실의 사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유산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체면 문화라는 비교를 하는 우리의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사회 구조적인 것들을 저는 구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은 늘 있는데 그게 가끔은 상실의 사건이나 문화유산적인 이유들로 가려지면 그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존감이 낮다라고 할 때 그럼 구름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의 대화의 특징은 아주 보편적이었던 잘 못 들어요. 남의 말을 잘 못 들어요.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냐면 첫 번째는 저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너 나 무시하는 거지. 너 나 우습게 보는 거지. 상대를 비난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무시당한 느낌을 받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한테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야 하면서 상대를 굉장히 공격하려고 하는 대화의 패턴을 갖게 된다는 거고 이 하나만 있으면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공격하는 생각들이 뒤따라 오거든요. 나는 왜 그때 또 그걸 꼬아 얻을까? 나는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발끈했을까?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을 공격하려는 생각으로 꽉 쳐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그게 그 순간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존감이란 태양이 가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질문인데 많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겠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 신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슬픈 신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그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상대한테 맞춰 나가면 되죠. 자기 희생의 신념이 활성화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굴복의 신념이 활성화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질문은 선생님은 원하는 게 뭔가요? 라는 님의 욕구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제가 원하는 거요. 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누군가에게 마치고 인정을 받아야 했고 승인을 받아야만 했었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승인과 인정 축구라는 먹구름이 꽉 차 있을 때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니라고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 떨어지는가? 내가 누구보다 나은가? 그런 분들에게는 늘 생각이 비교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어떻게 느끼니? 선생 마음이 어떠세요? 하는 질문을 되게 거북스러워 하세요. 그건 비교가 아니어서의 열등감과 우월감이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때로 흐뭇해요. 저는 억울한데 이런 느낌적인 언어들을 잘 발언하지 못하세요. 왜냐면 늘 생각으로만 내 의식이 머물러 있으니까. 세 번째인데요. 이건 뭐냐면 너의 강점이 뭐이라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세요. 저 잘하는 거 하나 없고요. 저 뭐 쓸모없죠. 전 제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분이 계셨어요. 50대 남자분이셨는데 중형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질문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선생님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단지에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고양이들을 보면 누가 알든 모르든 편의점에 가서 고양이 캔을 사가지고 주고 갑니다. 그런 제 모습이 좋아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글쎄 제가 야구는 좀 잘하는 것 같고요. 가만히 있어. 얘가 이런 거예요. 아, 이건 자존감 문제가 아니라 거의 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럼요. 대화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상대를 알 수가 없죠. 대화를 할 때 내 마음을 모르면 상대 마음을 알 수가 없고요. 그니까 자기를 알아가는 훈련이 결국은 대화를 잘하는 훈련이고 대화에 있어 속대 침묵으로 하는 자기 인식의 대화가 대화에 저는 80%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거 혹시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뭔가를 좀 연습해보거나 다르게 마음을 먹어보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구름이 어떤 모양새 구름인가 그걸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구름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도 느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순간에도 저는 자꾸 웃고 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요라고 말을 할 때 저희가 하는 일은 선생님 바보가 아니에요. 선생님 굉장히 강력한 자아가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선생님 만약에 웃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웃고 맞는 그런 나를 바라볼 때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때 아주 따뜻하게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가없네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게 바로 태양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은 사회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파트들 있지만 그 뒤에는 사실 더 본연적 그런 파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어른도 있거든요. 그것을 활성화시켜주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대화 훈련의 목적이에요. 요새 자존감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심지어 자존감조차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제일 큰 환경적 변화가 SNS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SNS 숨기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일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친구들을 못 만나요. 어쩌다 1년 일해 봐야 한두 번 만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알고 있는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서로가 인스타를 팔로우하면서 야, 너 어제 거기 갔더라. 막 이런 점은 분명한 순기능인 것 같아요. 이제 역기능이라고 하면 이럴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올려야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까? 나강이라는 철학자가 우리는 사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네어템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 텀블러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한석준 아나운서님께서 이거를 쓰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찍어서 올리고 저는 쓰지도 않아요. 그니까 SNS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그걸 어떤 의도로 하는가를 살펴보는 게 자기 자신한테 되게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 그런 텀블러를 쓰는구나 생각하고 좋아요를 눌러준다든지 이런 게 기쁨일 수도 있잖아요. 그 행복이 얼마나 가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랬다면 이걸 계속 쓰겠죠. 이거 써보니까 진짜 좋아 올리기도 했어. 자랑도 했어. 인정도 받았어. 좋기도 해. 그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 그냥 올리고 그걸로 끝냈고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미 나는 다 충족이 됐거든요. 그럼 그때 느끼는 인간의 감정은 허탈함이 또 있어요. 많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자기 모임 리더가 우리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는 구찌 가방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주셨다는 거죠. 그럴 때 너무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살면서 우리가 박탈감으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선택한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SNS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 없겠죠. 이미 우리의 거대한 트렌드고 문화가 이미 됐고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 쓰는 저 물건이 좋아 보일 수 있죠. 그 쓰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준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는 게 너무 괴롭고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게 나한테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당분간 끊어도 되죠. 근데 대부분은 뭔가 때문에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왜 안 좋은지 잘 모르는 거죠. 뭘 차단할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